안녕하세요. 표쌤입니다. 인기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파트 2. 지난번에 이어서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 인기 있는 라이브러리가 뭐가 있는지, 현업에서는 어떤 걸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크롤링 라이브러리, 그리고 파일을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파이썬의 개발 도구 중에서 주피터하고 주피터 노트북과 파이참에 대한 또 쉬운 부분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다. 매일매일 늘어나고요. 그래서 현재 40만 3,861개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수많은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언제 무엇을 써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여러분이 파이파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워드라는 어떤 파일을 다루게 된다. 그래서 워드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파이파이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파이파이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사이트들을 보실 때, 그죠? 네, 워드라는 거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파이파이 사이트에서 독스라는 걸 입력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요, 전체가 489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489개 중에서 내가 어떠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막막하죠? 어떤 게 좋은지 뭐 일일이 다 테스트를 해볼 수도 없고요. 뭐 그럴 때마다 구글링을 해보실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콕 찍어서 주로 다양한 파일을 다루는 것과 크롤링 라이브러리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이 가능한 크롤링 라이브러리, 파이썬의 표준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게 URL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URL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제 웹에서 이 크롤링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웹에서 데이터들을 웹에서 데이터들, 뭐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죠.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들을 다운로드하는 그런 기능이다. 로컬로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거, 수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이썬을 깔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파이썬의 표준 라이브러리 중에서 URL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를 써도 기본적인 크롤링은 가능하다. 그런데 기능을 좀 더 다양하게 쓰고 싶다던가 좀 더 편리하게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인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어요.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니까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요. 웹에서 가져올 수 있는 크롤링 라이브러리다. URL 라이브러리를 쓰는 것보다 굉장히 쉽게, 그리고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기능이 일단 굉장히 많다. URL 라이브러리보다. URL 라이브러리하고 리퀘스트는 주로 크롤링에 이제 중점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셀레니움입니다. 자, 셀레니움은 일단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웹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뭐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뭐 페이지가 이동을 해서 이 페이지 안에 데이터들을 쫙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웹페이지가 자바스크립트로 뭐 페이지를 이동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셀레니움을 사용하시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크롤링 라이브러리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이브러리가 셀레니움이다. 뷰티풀 스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뷰티풀 스프를 크롤링 라이브러리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뷰티풀 스프는 웹에서 가져오는 크롤링 기능이 없어요. 크롤링된 데이터들 중에서 원하는 내용, 이게 이제 웹페이지로부터 가져오는 게 크롤링이라고 한다면 파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중에서 내가 이 부분만 자를 거야. 이렇게 가져오는 게 파싱이에요. 그래서 파싱용 라이브러리, 데이터들을 추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져온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것, 이거를 파싱용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고, 크롤링 해온 데이터들 중에서 원하는 부분을 잘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뷰티풀 스프는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뷰티풀 스프는 크롤링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크롤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URL 라이브러리, 리퀘스트, 셀레니움과 함께 쓰셔야 돼요. 아니면
URL 라이브러리나 리퀘스트나 셀레니움으로 가져온 데이터를 HTML이나 또는 XML로 저장해 놓고 그 파일을 분석하는 겁니다. 네,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셨죠? 이러한 것들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파일을 처리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CSV, 콤마 separate value라고 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포맷입니다. 그냥 일반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하고 비슷한데요.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컴마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separate 되어진다. 그래서 CSV나 JSON,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인데 자바스크립트 이외에도 다양한 언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언어에서 자바스크립트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언어에서 사용이 가능한 JSON이라는 파일이고요. 그래서 CSV나 JSON을 다루고 싶다. 그러면 파이썬의 표준 라이브러리의 모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오픈 파이 엑셀을 다루고자 하는, 그죠? 여러분들 블라블라.xlx라는 이 파일을 다루고자 한다. 그러면은 정말 라이브러리가 많아요. 엑셀을 다루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픈 파이 엑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읽기와 쓰기를 지원해요. 그래서 수식이라든가 차트, 계산을 하고 엑셀을 다루고 싶다. 그러면 오픈 파이 엑셀을 쓰시면 되고요. 엑셀의 쓰기, 그러니까 엑셀 파일을 생성하는 데만 이용하는 거는 엑셀 라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엑셀 파일은요, 읽기용 라이브러리와 쓰기용 라이브러리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오픈 파이 엑셀은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고 엑셀 라이터는 쓰기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대시 독스라는 게 워드 파일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파이썬 대시 닥스. 그래서 파이썬 대시 닥스. 그리고 PPT를 다룰 때는 파이썬 대시 PPTX. 여러분이 파이파이 사이트에서 아까 워드, 뭐 독스 이런 걸로 PPTX 이런 걸로 검색을 하면 너무나 많은 프로젝트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 중에서 인기 있고 사용하기 편한 걸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다른 걸 쓰셔도 돼요. 그런데 파이썬 대시 독스나 파이썬 대시 PPTX가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을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PDF 파일을 사용한다. PDF 파일에서 텍스트들을 추출한다던가 PDF 마이너는 보통 책을 뭔가를 이렇게 추출해내는 걸 마이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PDF 파일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게 PDF 마이너. 여기에 3이라는 이 숫자는요, 파이썬 3점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3용으로 된 게 PDF 마이너 3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리아 한글 문서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아리아 한글 문서를 텍스트로 추출하고 변환하는 PyHWP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루는 파일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주요한 파일들을 좀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겠지만 많이 사용되어지는 라이브러리들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파이썬을 개발을 할 때 어떤 툴을 쓰면 좋을까요? 주피터 노트북과 파이참이 일단 가장 인기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그리고 파이참이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것도 있고요. 뭐 스파이더라는 것도 있고 이런 이제 기타 많은 도구들 파이참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스파이더 이러한 거를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티그레이션,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이다. 이렇게 GUI 툴로 돼 있어 가지고요. 많은 메뉴들이나 기능들을 이제 여러분이 막 버튼을 클릭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주피터 노트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고 파이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고 이러한 것들을 좀 시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피터 노트북, 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 걸까? 자, 주피터 노트북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요. 주피터 노트북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옆에 in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행해서 결과를 보여줘요. 실행해서 결과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노트북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시각화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블라블라블라 노트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노트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까? 마치 우리 예전에 수학 문제집, 어떤 뭐 문제집이 있으면 그런 문제집에서 문제 1번, 문제 1번이 나오면 문제 1번 쭉 이렇게 소개가 되고 여기다가 이제 풀이 하고 답을 쓰죠. 예, 그래서 풀이는 이렇게 되고 답은 뭐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문제가 나오고 풀이가 나오고 또 문제가 나오고 풀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코드들이 지금 내가 코드를 입력하고 결과 보여주고 코드를 입력하고 결과 보여주고 코드 입력하고 결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이터 분석, 시각화,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거를 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바로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예,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단계별로 코드를 실행한다는 거죠. 별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요.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예, 결과를 우리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주피터 노트북의 특징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해서 데이터의 구조 파악을 해. 컬럼의 이름이 뭔지를 파악하고 뭐 컬럼 중에 첫 번째 컬럼을 가져와서 뭐 이름도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뭔가를 수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주피터 노트북. 마치 문제집에 문제를 주면 풀이하고 또 다음 문제를 풀고 문제 나오고 풀이, 답, 문제, 풀이, 답, 문제, 풀이, 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주피터 노트북은 코드를 실행해서 결과 보여주고 코드를 실행해서 결과 보여주고 이렇게 단계별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주피터 노트북, 블라블라 노트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R 쪽에서는 제플린 노트북 이런 게 있고 파이썬에서는 주피터 노트북 이런 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주피터 노트북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만약에 파이참을 쓴다.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참을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면 파이참 같은 경우에는요. 코드를 이렇게 쭉 작성을 해요.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이 코드를 한꺼번에 실행합니다. run 해가지고 코드를 실행하면 그 결과를 여기에 창에 보여주고요. 이 코드들 제가 이제 영어 문서를 읽어드려가지고 구글 번역기로 번역하는 한글 문서라는 거 이렇게 만든 그런 코드거든요. 이 코드는 이제 구글 트랜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영어 문서의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한글 문서를 만들어줘. 라고 해서 번역해가지고 제가 이제 파일을 만드는 그런 예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파이참은요,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수많은 메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꺼번에, 한 줄씩 실행하지 않죠. 한꺼번에 실행을 해서 그 실행 결과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우리가 GUI라고 해서 여기 메뉴가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메뉴를 선택을 해서 뭐 클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실행되고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는 게 대부분의 통합 개발 환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인기 있는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파이썬 개발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 주피터 노트북과 파이참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 따라서 일반 크롤링 프로그램이나 파이썬 코드를 짠다 그러면 파이참,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나 시각화를 한다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어떤 거를 사용하시건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